아망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보합권으로 마무리. 상당히 좀 이제 슬슬 긴장을 해야 될 상황. 공포지수는 69.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를 찍고서 다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풋앤콜 옵션 0.65. 풋앤콜 옵션이 이렇게 저점을 다지다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금주의 실적 발표는 메라선 디지털 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약간의 상승을 했다. 그럼에 따라서 같은 코인 관련주인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도 약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올렸다. 그리고 오늘 밤 장후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로빈후드, 램리서치, 퀄컴, ARM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간의 나스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나스닥은 살아나갈 것이며 나름대로의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부터 조정장이 시작되는 거죠. 금일의 일정은 미국의 7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크게 의미는 없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굉장히 중요한 지표며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예상하고 있다.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이 되는 것이죠.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가 알고 있듯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틀어버린다.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것이다. US100 나스닥 지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견조한 흐름,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파란색 선도 전혀 터치하지 않은 견조한 흐름. 견조한 흐름이고 지수는 고점이고 어떻죠? 부분 익절을 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 4시간 봉을 봤을 때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긴 하나 우리가 본 지수 말고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순간에 욕심을 약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TQ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일봉에서 급등의 지지선, 파란색 지지선을 걸치면서 이탈을 하였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파란색 선, 급등의 지지선을 확실하게 이탈하였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급등할 확률보다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반도체는 급등의 채널을 이탈한 후에 다시 한번 이 급등의 채널을 리테스트하는 구간, 어제 리테스트를 하고 하락으로 마무리. 쏙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멤버십 텔레그램에 28.2 저항 강하게 전달을 드렸고요. 멤버십 분들의 평단이 다 다르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확실하게 그날의 당일의 고점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라인 빨간색 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그 안드로메다 라인을 터치하는 리테스트 작업,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지 못하고 다시 안드로메다 라인으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은 이제 보라색 라인까지 깨게 되면서 채널 하단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 단기 매매자들은 어제가 속스를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엔비디아도 추가적으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약간의 하락. 하지만 아직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나 엔비디아도 이제 위태위태하다. 고점을 높였으나 RSI는 이전 RSI보다 줄어든 상태.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엔비디아에서도 걸리고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더럽게도 못 가는 종목.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정말 못난 놈이다. 여전히 삼각수렴의 상단선, 오늘자 기준으로는 326에서 327달러가 되겠네요. 이 라인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테슬라는 다시 하방으로 쏟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채널은 잘 그어야 되며 삼각수렴 상단을 금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금 삼각수렴의 하단 311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는 이번에 나스닥 랠리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기 때문에 7월 남은 기간이나 8월 중에 갈 수 있는 확률보다 못 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자들은 일단은 홀딩을 하나 현재 테슬라를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애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검정색 선의 상단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21선을 약간 미세하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MACD 빨간색이 떴다. MACD 초록색, 이 라인은 양봉은 주가의 상승의 구간, 그리고 MACD 빨간색 음봉의 구간은 좋지 않은 상황. 이때도 잘 나가다가 MACD 음봉이 뜨면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MACD 음봉이 뜨면은 좋지 않은 상황. 현재 애플은 금일 밤에 빅테크 실적이 또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 207달러까지는 밀릴 수 있는 상황. 스토캐스틱 꺾이고 있고 MACD 음봉이다. 만약에 애플이 좀 더 밀린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한번 매수는 받아볼 수 있겠으나 그건 역시 다시 한번 저항은 내려오고 있는 검정색선. 그러니까 애플은 이 검정색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항을 받는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4. 테더가 중앙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은, 요렇게 돌파를 해주면은 코인장은 상당히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현재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적절한 상황 잘 버팅겨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게 요게 많이 걸린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좁아진 과거의 사례가 있었던가? 쉽게 찾아보기는 힘드네요. 이 구간, 요 구간, 그리고 한 요 구간이 있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힘이 응축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응축된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방향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안에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 밤에 금리 결정 후에 파월의 추가적인 기자회견에서의 스탠스, 그것이 비트코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게더리움도 나름대로의 괜찮은 흐름이지만 아쉽게도 이 파란색 채널을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탈했다. 게더리움도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였는데 RSI는 낮아지는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였는데 RSI는 낮아지는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후에 조정이 시작되었다. 게더리움은 추가적으로 오를 때마다 부분 익절을 실시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의 장세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수익권으로 들고 있으면서 약간의 부분 매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며, 매매를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 매매, 길게 보지 않고 하루 이틀 단타로 수익을 끊어먹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부분 매도나 단기 매매로 얻은 수익금은 추후에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크게 불려줄 것이다. 욕심을 살짝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온다. 그 기회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주식은 어차피 돌고 도는 메비우스에 뛰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